공익사업 토지수용 이의제결 단계 의견서 작성 완전 가이드. 요약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이의제결 단계 의견서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근거하여 1차 수용제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정 권리구제 수단이다. 제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1차 제결과 달리 두 개 기관의 독립적 감정평가를 통해 재심이 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판례 분석 결과 대법원 2025년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 변경, 2020년 이의제결 증액 사례 등에서 상당한 보상액 증액이 인정되고 있어 정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빙을 갖춘 의견서 제출 시 20에서 50% 증액 가능성이 확인된다. 핵심은 1차 제결의 감정평가 오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추가 손실 항목, 잔여지, 영업손실 이전비의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건 개요 및 절차 경과. 사업명 시행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자. 대상지, 지번 지목 면적 현 이용. 1차 제결 결과, 보상액 주요 산식 감정평가 유지. 핵심 쟁점, 잔여지 손실, 영업손실, 수목부 속물, 이전비, 개발이익 반영, 절차자 등. 제출 예정 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경과 20. 1차 수용 제결 20. 제결서 정본 수령 20까지. 이의 신청 기한 수령일부터 30일. 법적 근거. 이의 신청 제도의 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의 신청. 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제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제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제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제결의 심리범위. 토지보상법 제84조 이의 신청에 대한 제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의 신청 절차는 위법한 수용제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분쟁해결 절차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대법원 1992년 6월 9일 선고 92-565. 이의제결 단계 심리범위와 법원 판단 범위 구분. 이의제결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보상액 적정성, 감정평가 방법, 표준지 선정, 거래 사례 적용, 보정개수, 절차상 하자, 통지 열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이해관계자 통지 등. 평가 적정성, 감정평가서의 논리적 일관성, 근거자료의 충분성, 추가 손실보상 잔여지 손실, 영업손실, 이전비, 수목부 속물. 법원이 판단하는 범위. 취소소송, 이의제결 자체의 위법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증감소송, 보상금 증감 판단 사업시행자 상대, 재량권 일탈 남용, 현저히 불합리한 제결 내용, 보상액 증액 논거 사단, 논증구조, 거래 사례 비교 및 표준지 선정 적정성. 법령, 감정평가법 제3조는 표준지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와 그 밖의 가격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 제결 내 대법원 2023년 5월 24일 선고 106,757에서 표준지역, 수용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4년 제결 내에서는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교통여건, 상업시설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정개수 10% 추가 적용하여 증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사안 적용. 1차 제결에서 선정된 표준지 번지는 대상토지와 비교시 도로조건의 맴, 용도지역 지역, 개발여건 계획 유무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첨부한 현장조사서 및 비교 분석표에 따르면 최소 퍼센트 보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 표준지 변경 또는 보정개수 재산정을 통한 평가액 조정이 불가피하며 적정 보상액은 원으로 산정된다. 잔여지 손실보상. 법령. 토지보상법 제73조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최신 판례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잔여지 가격 감소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사건에서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대법원 2025년 6월 4일 기존의 엄격한 요건에서 벗어나 토지의 일체적 이용가치 하락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사안 적용.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제곱미터는 1. 접근로 단절 기준미터에서 5회미터 2. 형상 불규칙 정형지에서 부정형지, 활용도 제약시설 설치 불가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잔여지 손실액은 원으로 산정된다. 결론.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최신 판례에 따라 잔여지 손실원을 추가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손실보상. 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 대법원 2013년 3월 23일 선고 2012도 23,225에서 영업시설 일부 편입으로 자녀 영업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보상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안 적용. 대상 영업시설업은 수용으로 인해 1. 고객 접근로 차단, 2. 주차 공간 50% 감소, 3. 영업면적 30% 축소 등으로
매출액이 월 평균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손실액은 휴업 손실원, 이전 비용원, 영업 재개비원으로 총원이다. 결론,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영업 손실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 절차상 하자 주장 프레임. 1차 재결 절차의 위법성. 법령, 토지보상법 제31조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자사항 1. 열람기간이 1로 법정기간에 미달 2. 감정평가서, 핵심 부분 평가 방법, 보정개수 산정과정 열람 제한 3. 이해관계자인 타인 통지 누락, 감정평가 적정성 위배. 판례, 서울고법 2015년 11월 25일, 선고 2013고합 279에서 감정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3배 증액한 사례가 있다. 하자사항 1. 표준지 선정 근거 불명확 2. 거래 사례 조사 부실 건건으로 확대 필요 3. 보정개수 산정 논리 모순. 결론 및 요구사항. 증액 범위 및 근거. 토지보상액 증액 1에서 1% 증액. 표준지 보정개수 추가 적용 1. 거래 사례 반영 1. 잔여지 손실보상 1. 신규 인정. 영업손실보상 1. 신규 인정. 이전비 등 1. 증액. 총 요구액 1. 기존 1에서 1% 증액. 재감정 재평가 요청. 표준지 변경 또는 보정개수 재산정. 잔여지 손실액별도 감정평가. 영업손실 전문기관 조사. 체크리스트 제출 전 점검표. 기본사항. 이의신청 기한 재결서 수령 30일 준수 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확한 주소 및 제출 방법 확인. 신청인 자격 토지 소유자 관계인 및 권한 확인. 사업명 대상지 재결 내용 정확 기재. 증빙자료 1차 재결서 사본 및 감정평가서 원본. 거래사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최소 5건. 표준지 현황 및 공시지가 자료. 현장조사 사진 수용 전후 비교 가능. 잔여지 영업손실 산정 근거자료. 관련 판례 재결 내 인용자료. 논리 구성. 각 쟁점별 사단 논증구조 법령 판례 사안 적용 결론 완성. 1차 재결의 구체적 오류 지적 및 대안 제시. 요구 증액액의 객관적 산정 근거 제시. 절차상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기술. 필수 증빙자료 목록 수집처 수집 요령. 감정평가 관련. 수집처 해당 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수집자료 1차 재결 감정평가서 전문. 평가내역서. 현장조사서. 수집 요령. 정보공개법에 따라 전문공개 요구. 거부시 이의신청. 거래사례 관련. 수집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기소. 중개업소. 수집자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신고서. 수집 요령. 대상지 반경 1km. 최근 2년 유서용 도규모 조건. 공시지가 관련. 수집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수집자료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과거 3년 변동 추이. 수집 요령. 대상지 및 임금 표준지 모두 확보. 손실보상 관련. 수집처 직접조사 전문기관 세무서. 수집자료 영업신고증. 매출장부 세무자료 이전견적서. 수집 요령. 최근 3년간 영업실적 객관적 입증자료 위주. 최근 5년 내 판례 재결 내 핵심 유지. 유리한 판례.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 방법. 잔여지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산정 기준 명확화. 토지의 일체적 이용가치 하락을 중심으로 판단. 서울고법 2015년 11월 25일 선고. 2013고합 279 보상금 증액. 원고들에게 각각 14억 3,297만 8,900원 11억 3,652만 1,500원 증액 인정. 감정평가에 중대한 오류 인정하여 3배 증액. 서울고등법원 2020년 2월 4일 선고. 2019년 5만 4,049 지연가상금.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상금 인정. 사업시행자의 소송 남용 방지 효과. 불리한 판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9-20만 7,813 보상 완료 인정.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시 보상 완료. 일부 항목 배척되어도 전체 보상 완료로 판단. 법제처 해석 2022년 9월 29일 재평가 제안. 협의 재결 이의재결 각 단계별 독립적 감정평가 원칙. 이전 단계 평가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나 새로운 쟁점 제기 필요. 쟁점별 반박 문구 샘플. 표준지 선정 적정성 반박. 1차 재결 논리 선정된 표준지가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갖춘 적정한 표준지임. 반박 문구. 대법원 1989년 5월 23일 선고. 88노 1488 판례에 따르면 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첨부한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선정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교통여건, 상업시설 접근성, 개발계획 반영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표준지 변경 또는 추가 보정이 필요합니다. 개발이익 배제 논리 반박. 1차 재결 논리 모든 개발이익은 보상액 산정 시 배제 원칙. 반박 문구. 토지보상법 제67조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되 기타 개발이익은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도 2만 3,225에서도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이익은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므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요인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부인 반박.
1차 재결 논리 자녀지가 종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손실 없음. 반박문구 대법원 2018년 7월 20일 선고 2015도 4044에서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자녀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최근 2025년 5월 29일 판결에서는 자녀지 손실보상 기준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접근 조건 형상 활용도 변화로 객관적 가치 하락이 입증되므로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앤드 이후 절차 이의재결 이후 불복 절차 이의재결 확정 이의재결서 송달 후 60일 경과 행정소송 제기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85조 재결 취소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대 보상금 증감 소송 사업시행자 상대 소송 유형별 피고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보상금 증액 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보상금 감액 소송 재결 취소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대 기산점 오인 방지 주의사항 중요 이의재결서 수령일이 기산점이므로 송달일자와 실제 수령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우편 송달의 경우 배달증명서상 배달일, 직접 수령의 경우 수령 증상 날짜가 기준이 된다. 정확한 기산점 제소기간은 최신 토지보상법으로 검증 필수이며 2024년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스크 유의사항 증액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 1차 재결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거래 사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추가 손실 자녀지 영업손실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여 재결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우 입증 곤란 중복 계상 위험 토지보상과 지작물 보상 자녀지 손실 영업손실의 중복 산정주의 주관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과도한 증액 요구 시 신빙성 저하 위험 절차하자 주장 한계 단순 절차 미준수만으로는 재결 무효 인정 어려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야 무효 사유 인정 대법원 판례 절차하자와 보상액 증액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